저희는 용산구에 위치한 연세 메디노블 클리닉이라고 합니다. 저는 원장 이만석이고요. 스컬트라 엘란세 이거를 지금 10년 동안 쭉 해오면서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되게 시술하시면 좋을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. 세팅부터 설명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앉아서 얼굴이 수직이 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합니다. 왜 수직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하고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하고 이 위치가 좀 틀려지거든요.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술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는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로 환자가 안절부절하지 않도록 뭔가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좋고요. 거울로 수시로 봐가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맨 처음에 파악할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.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고, 같은 용량을 시술하더라도 어느 부위를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. 자원은 유한하고 얼굴 할 부위는 여러 군데 있다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제일 이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저는 이마가 좀 볼륨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. 네, 그러면은 옆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 보실게요. 이마가 볼륨이 모양은 반듯하신데 약간 좀 뭔가 빈 느낌이 들죠. 그러면은 이마가 앞으로 볼록한 이마가 있고 약간 이렇게 평평한 이마가 있거든요. 선호하시는 모양이 있나요? 저는 막 과하게 부풀어진 것보다 네. 그냥 자연스럽게 복스러운 느낌 정도? 대부분의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과한 건 싫다. 왜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지방이식해서 이렇게 된 게 너무 많았거든요. 대부분은 요즘에는 여기가 약간 도톰한 듯 하면서 이 헤어라인까지 이 볼륨이 위로 뻗쳐서 약간 리프팅 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선호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어떠신가요? 얼굴은 제가 좀 얼굴에 살이 어릴 때부터 없는 편이어가지고 네. 약간 나이 들면서 점점 좀 여기도 꺼지는 것 같고 네. 여기도 좀 꺼지고, 그리고 이 눈 아래에 꺼진다. 날 네, 그런 네, 네. 느낌, 네. 그런 게 좀 있고. 사실은 이렇게 골격이 잘 발달하셨잖아요. 이게 텐트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텐트 기둥이 잘 발달한 분들은 별로 처지지는 않아요. 근데 지금 뭔가 약간 처진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게 처졌다기보다는 여기 속이 비면서 헐렁거리는 거거든요. 웃을 때 여기가 이렇게 접히죠. 이게 헐렁해져서 그런 거예요. 이렇게 막 무거워서 처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채워주게 되면은 여기가 좀 팽팽해지겠죠. 단지 뭐 끌어올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풍선이 비어 있는데 그거를 살짝 다시 바람을 불어 넣어줘서 좀 팽팽하게 해준다, 이런 의미가 되겠죠. 이렇게 턱이 잘 발달되신 분들은 잘 안 쳐져요. 근데 턱이 짧으면서 통통한 분들은 금방 쳐져요. 턱이 좀 이렇게 좀 각도가 있고 길이가 있는 분들은 아주 동안은 아니에요. 근데 나이가 들어도 그 약간 느낌이 변하진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특징이 살이 빠지면 얼굴부터 빠지고 얼굴이 또 잘 안 찌고 이렇죠. 그래서 얼굴을 좀 끊임없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, 특히 얼굴이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. 리프팅된 느낌을 주려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면서 그 약간 비율이 있거든요. 비율이 약간 옆과 길이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 있어요. 우리의 얼굴은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은 좀 만족도가 높은 어떤 그런 평균적인 그런 비율이란 게 있거든요. 관자가 많이 비어 있어서 관자, 그다음에 옆볼은 많이 꺼져 있진 않지만 얼굴의 그 라인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살짝, 그다음에 볼은 이 정도면 볼륨이 부족한 건 아닌데, 특히 웃어 보실까요? 네. 여기가 봉긋하게 올라오죠. 그런데 이렇게 비어 있는 부위를 살짝 채워주면 됩니다. 눈 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크서클, 그다음에 여기 마리오넷 부위,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비어 있는 부위가 없어지겠죠. 그다음에 이마는 이 위쪽이 특히 비어 있는 거거든요. 윗 헤어라인,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여기가 꼭 꺼져 보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군데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마 신경 마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퍼지는 동안에 여기 시술을 끝내면 되거든요. 이마 신경 마취부터 하겠습니다. 따끔, 하나, 둘, 셋. 여기 좀 눌러주고, 이렇게. 지혈만 잘해주면은 멍이 거의 안 됩니다.
이마는 이제 됐고요. 이마 신경 마취했고, 이마가 좀 있으면은 이제 좀 감각이 둔해질 거거든요. 왼쪽 얼굴부터 시술이 진행될 겁니다. 시술 직전에 좀 국소 마취 좀 하겠습니다. 캐뉼라가 들어가는 부위를 국소 마취를 할 겁니다. 한 방울씩 톡톡 넣어주게 되면은 실제 시술할 때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얼음을 대주면은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. 이제 눈 밑부터 시술을 하겠습니다. 자, 머리 앞으로 해주시고, 자, 거울 한번 보시죠. 오늘 들어갈 시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.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은 이 시술 직전에 다시 한번 컨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 반 정도는 눈을 찡그리는 근육 밑층에다 넣고, 나머지는 피부 피하층에다 직접 넣습니다. 눈 떠보실까요? 눈 밑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개를 숙여 보실까요? 숙였을 때 더 다크서클이 잘 보이거든요. 위에 쳐다보실게요. 위에. 이랬을 때 극대화되거든요. 그거까지 좀 보고 시술 직후에 잘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모자이크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지만은,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캐뉼라를 넣었다가 빼면서 살짝 뿌리면서 나오거든요.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단순하게 눈 밑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눈 주변 옆에까지도 잘 골고루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. 이쪽 캐뉼라 들어간 부위가 혹시라도 피가 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압박을 해줍니다. 지금 이제 주사를 놓고 이게 반대편에서도 보고, 그 다음에 정 가운데서도 보고 해서 그 모습을 다각도에서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혈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자를 하겠습니다. 스컬트라의 장점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골고루 펴지거든요. 자, 머리를 뒤로 해보시고, 특히 눈 밑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이렇게 시술 직후에 마사지를 해서 골고루 퍼지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시술 직후가 제일 퍼지게 하기가 좋은 시기거든요. 팔자부터 하겠습니다. 팔자부터. 관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근육 밑층에 깊숙이 골막 바로 위까지 넣어서 넣고, 그 다음에 피하층에도 넣고, 그래서 좀 양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. 팔자 할 때 좀 많이 아파하시는데 어떠셨나요? 아니 마취해서 별로 아프지. 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다음에 여기 다섯.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한 바이아를 사용하게 되죠. 마리오네프를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약간 좀 얄쌍한 느낌을 좀 감소시킬 수 있죠. 턱 주변이 턱이 좀 뾰족하면서 턱 주변에 살이 없는 분들은 좀 얄쌍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. 일반 필러는 그냥 비누로 치면은 어떤 덩어리를 넣어줘서 걔가 비누처럼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고요. 스컬트라는 씨앗을 뿌려줘서 주변에 콜라겐이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죠. 보통 3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3번 했을 때 한 96% 정도 환자가 만족을 하더라, 이런 어떤 논문을 근거로 나온 수치거든요. 4% 정도는 3회를 해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콜라겐 합성이 떨어지는 좀 고령자들, 70세 이상의 분들은 4번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번 정도 했을 때는 한 3분의 2 정도만 만족도가 있었습니다. 캐뉼라를 쓰지만 예외적으로 바늘을 사용할 건데요. 이 관자에 바로 골막 위는 혈관이 없어서 안전하거든요. 3cc 정도를 바로 여기다 주입을 직접 할 겁니다. 여기는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. 다만 주입 후 한 2-3일 정도는 음식을 씹을 때 좀 뻐근하실 거예요. 이렇게 바늘이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캐뉼라 사용을 해서 피하층에 약물을 깔아줄 겁니다.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얼굴 라인의 비율이거든요. 왜냐면은 초창기에 볼륨은 분명히 차오르는데 뭔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적절한 얼굴 라인, 황금률 뭐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시술을 해줘야 되는데,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단지 볼륨 이러면은 시술에 실패하게 됩니다. 지금 여기 한 바이알이 다 들어갔고, 거울 한번 보실게요. 여기 눈 밑에 살짝, 지금 이제 좀 약간 눈 밑은 좀 부은 티가 나요. 시술한 티가. 근데 그냥 전체적인 것만 보시면은 이 라인이 조금 부드러워졌죠.
국소마취 주사 자국 때문에 좀 그래 보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누가 처음에 길거리에 지나갔을 때 얼굴에 무슨 시술을 했나 보다 이런 티는 안 나거든요. 저녁 때 그냥 집에서 보면 가족들도 잘 눈치를 못 챕니다. 캐뉼라에도 굵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두꺼운 붓을 쓰고 가는 붓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. 캐뉼라가 그런 역할이에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굵은 것, 또 어떨 때는 더 가는 거를 쓰기도 합니다. 제가 방금 국소마취를 주사를 아예 안 넣고 그냥 꼬집고서 캐뉼라 구멍을 만든 거거든요. 사실은 국소마취 주사를 넣으면 2번 찌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번에 끝나니까는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. 어떤 그 스컬트라 관련 논문을 보니까는 자기는 마취 크림도 안 쓰고 국소마취 주사도 안 쓴다, 그냥 꼬집고서 한다, 그래도 별 차이가 없다, 이제 그런 논문을 봤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캐뉼라를 썼을 때 멍이 거의 안 듭니다. 특히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여기가 살짝 도톰한 느낌, 이제 이런 그 황금 비율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걸 잘 맞춰서 해주시면 좋습니다. 웃을 때 여기가 살짝 주름이 져서 여기 조금만 좀 보충 시술하겠습니다. 잠깐만 따끔할게요. 네. 좀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꼬집으면서 톡 찌르면은 별로 안 아프거든요. 지금 여기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좀 유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살짝 유착을 좀 몇 개 풀어주고서 살짝 뿌리면서 나오면 됩니다. 이런 부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헐렁해지고 처지거든요. 이런 부위들을 해주게 되면 이게 스컬트라 콜라겐들이 얘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일단 헐렁한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처짐도 개선이 됩니다. 시술 직후에 지혈을 잘 해주고요.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여기 그 헤어라인 측두부까지 시술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쪽 부위에 콜라겐들이 생기면서 좀 리프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들어갑니다. 마사지를 할 때는 좀 약간 의사가 직접 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시술이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어디 들어갔는지는 의사가 제일 잘 알죠.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들이 마사지 해주고 본인한테 하라고만 맡겨놓으면 분명히 빠뜨리는 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시술 직후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좀 신경 써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